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영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애플카, LG전자 협력은 가능하냐, 앞으로의 시대는 모빌리티 파운드리, 미래차 위탁 생산 공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이야기죠. 미래차를 위탁 생산하는 공장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 1호가 LG전자가 될 것이고, 당연히 8년 전, 10년 전에 미래를 준비한 LG전자가 세계 1위, 글로벌 1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자격이 있고요. 돈세영의 개인 경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왜 LG전자를 투자하게 됐는지. 제가 LG 출신입니다. LG화학 연수원의 센터장이었어요. 전체적인 센터를 관리하는 엔지니어 및 센터장이었는데, 처음으로 LG화학에서 순수 전기차를 제가 받았어요. 저는 투자를 20대부터 했기 때문에 매우 신기해하면서 과연 전기차 시대가 올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공부를 초집중해서 했고, 경부고속도로를 한번 달려보자. 8년 전이었기 때문에 100km 밖에 못 달렸어요. 100km가 완전 충전했을 때 100km 밖에 못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그게 부담스럽긴 했지만 제가 한 100km 기준으로 달려봤고요. 고속도로에서 만약에 멈춘다면 렌트카를 불러서 대체를 해보자. 일단은 제가 달려보고 투자를 결정하자. 이래서 제가 LG화학에서 투자해서 16만 9천 원대, 남들이 모를 때 LG화학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법니다. 올인했어요, LG화학에. 그리고 나서 또 후배들이 많으니까 LG전자의 서초 R&D 센터에서 후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 왔냐면, 형님 이상해요. 그랬고,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아니 LG전자가 왜 글로벌 자동차 벤츠니 BMW니 왜 뜯고 있을까요? 건물 관리를 하는 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제가 또 한 자리 올라가니까 후배들 선배들이 다 센터장입니다. 정보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길로 흘러갔겠지만, 저는 이상하다. 그때부터 LG전자가 큰 야망이 있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게 8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젠 LG전자가 꽃을 피울 때가 됐어요. 8년 전에 벌써 LG전자는 연구센터에서 글로벌 잘 나가는 자동차를 분해하고 뜯고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물론 그게 신기했던 후배가 나한테 전화를 했지만 저는 그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LG전자가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그때부터 공부를 했는데, 전기차 시대가 오고 전기차 시대에서 LG그룹은 최종적으로는 완성차까지 계산을 하고 있구나. 중간 단계는 모빌리티 파운드리, 아무래도 미국 쪽이 강하니까 설계나 이쪽 시스템은 플랫폼은 강하니까 위탁 생산을 목표로 잡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 미래를 보는 눈이 LG가 매우 빠릅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전기차 위에는 뭐라겠습니까? 제가 자율주행 미래차가 옵니다. 미래차는 완성차만 자동차를 만드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글로벌 회사 애플카가 나오고요, 소니카가 나오고요, 구글카가 나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은 모빌리티 파운드리보다는 삼성 정도 수준에서는 직접 삼성카가 바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은 LG와 틀리게 한번 스마트폰에서 애플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지만은 한번 전면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삼성을 투자를 안 하지만 삼성은 그 정도의 수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자본력이 있고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우리가 LG전자를 지금 투자한다면 10년 뒤 여기서 저는 템버가 터진다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늦어졌는데 이젠 그 시간이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돈세영 8년 전에 예측을 했던 거예요. 전기차 왔죠? 전기차 8년 전에 술자리에서 전기차 시대가 온다고 하니까 친구들과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전기차 시대 안 온다는 거예요. 지금 또 애플카 시대가 오고 LG전자가 애플카의 협력 업체가 되고 모빌리티 파운드리 세계 1위가 된다고 이야기하면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LG전자는 글로벌 모빌리티 파운드리 세계에서 선도 주자가 되고 있고 지금 1호 회사고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한다면 돈세영 가족 여러분들은 100억 부자 1단계를 가는 겁니다. 그 1단계를 저랑 같이 가시면 됩니다. 애플카 25년에서 26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 디자인이 이런 샘플이 나왔는데, 샘플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애플의 미니펜인데 아이폰 6S와 닮은 아이펜이다. 이 아이템은 뭐냐, 이동식 거실이 움직인다는 거죠. 바퀴 달린 거실이다.
이젠 자동차가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미래차는 이동 수단을 떠나서 이제는 거실이 되고 집이 되고 하우스가 되고 사무실이 되고 캠핑장이 되고 그런 시대가 옵니다. 자동차 문화가 바뀌는데 애플이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문화를 바뀔 거예요. 신호탄은 좀 억울하지만 애플카에서 모든 게 터질 겁니다. LG전자도 애플카에서 시작될 겁니다. 상승이에요. 10배의 신화가 애플카에서 시작이 될 거고 애플카에서 미래차의 문화가 바뀌는 그런 시대가 애플카에서 터집니다.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은 돈세형을 만나면서 빨리 접했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LG전자를 매수하시면 됩니다. 죽는 거예요. 그것만 아세요.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템버거 터집니다.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반도체는 설계와 파운드리가 각각 분리가 돼 있죠. 자동차가 그런 시대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도체 파운드리는 어디입니까? 대만의 TSMC죠. 자동차, 미래 자동차의 파운드리는 LG전자가 TSMC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TSMC가 삼성전자를 이기고 있죠. LG전자가 삼성전자를 때려잡을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도전을 하셔야 돼. 삼성은 그냥 삼성카 만들면 좋겠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 LG전자 상관없어요. 삼성이 삼성카를 만들어도 LG전자는 파운드리 세상에서 1등을 달릴 거니까 어차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는 길은 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애플카 24년도에 정식 발표가 가능하다. 완전 자율 준행차는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이게 법적인 문제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애플카가 늦어진 거는 한 번에 문화를 바꾸려고 했는데 그 시점이 매우 늦어질 것 같으니까 중간 단계 반완전 자율이죠. 운전대는 있고 운전자가 신경 안 쓸 정도의 완전 자율 가기 전에 저는 반완전이라고 합니다. 반완전 시대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 시대를 빨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애플이 늦어지면 샤오미도 나온다고 하죠. 불지의 회사들이 막 튀어나올 겁니다. 그러면 애플이 늦어진다면 아무리 대단한 애플이라도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애플은 애플카의 시대를 좀 앞당기는 전략을 쓴 것 같아요. 앞당긴다. 애플카가 앞당겨져 나온다. 이제는 L전자가 우리가 매집할 시간이 별로 안 남았다. L전자가 날아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미국 주식 좋아하시는 분은 그 얘기 합니다. 그럼 애플 사는 게 낫지 않나? 애플 사도 좋습니다. 저는 애플을 좋게 생각해요. 애플이 주식이 싸지 않아요. 돈세형 좀 사긴 샀어요. 가격대가 좋지 않다. 그러나 L전자는 바보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L전자는 너무나 싸요. 그래서 애플을 사면 템버거가 터지지 않지만 L전자를 지금 사면 10배가 터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위탁 생산을 담당할 협력사를 선정만 하면 24년도에 발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탁 생산 업체가 마땅치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LG전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레벨이 안 돼요. 수준이. 그리고 1억 이상 고가차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일본 소니 나오고 대만의 포스코도 전기차가 나온다고 하는데 대만 포스코가 전기차를 직접 만들면 안 됐던 거예요. 포스콘이 탈락이 되고 LG전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확률은 저는 90% 이상이 LG전자가 애플카의 협력회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플 CEO가 제가 됐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LG랑 손잡지 않는 이상 24년도에 정식 발표가 힘들어요. LG는 배터리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보통 배터리입니까? 세계 1위의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지금 LG전자, LG노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만 있습니까? LG 디스플레이, 차량용 디스플레이의 세계 1위입니다. 단번에 애플이 고가품을 만들 수 있는 위탁 생산 업체는 전 세계에서 LG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나왔지 않습니까? 주식은 통계학, 확률로 싸우는 건데 이젠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애플과 LG가 손잡을 확률이 90%가 넘기 때문에 당장 LG전자를 매집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세형이 지금 자잘한 거 많이 맞췄죠. SK네트워크, 두산, KG케미칼 많이 맞췄죠. 그건 저는 잔잔한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별거 아닌 섹터. 하지만 10년의 미래를 봤을 때 가장 강력한 섹터는 모빌리티 파운드리라 생각합니다. 확실하고 돈 되고 LG전자가 매집을 하면 성공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샤오미 대륙의 실수라고 하죠. 지금 전기차에 올인을 했습니다. 왜 애플카가 빨리 나온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애플이 조금만 늦다면 샤오미 튀어나오고
구글카 튀어나오고 소니카 튀어나오고 시장 장악력이 자꾸 떨어져요. 사업이라는 거는 속도가 있어야 됩니다. 애플이 모를까요? 앞당길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 시간 안 남았어요. 빨리 눈치채시고 LG전자를 매집하는 게 좋을 겁니다. 샤오미는 중국에서 전기차 제조 허가를 획득했고요. 전기차 제조 선언 이후 2년 만에 이런 샤오미 차가 중국에서 지금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벌써 샤오미는 속도전에서 애플을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애플 한 방에 끝납니다. 왜 한 방에 끝나냐? 뒷구녕으로 LG랑 지금 전 손잡았다고 생각해요. 거기까지 예상을 합니다. 애플카가 벌써 LG랑 계약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썰이지만 저는 거기까지 보고 있거든요. 확실한 계획을 잡고 발표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이 문제인데 삼성은 바로 삼성카를 만들면 좋겠어요. 그리고 LG카는 아직 안 할 거예요. 왜냐면 LG전자는 LG그룹은 직접 완성차보다는 반도체 파운드리 1등 TSMC처럼 그런 사업을 지금 선정했어요. 위탁 생산 회사에서 세계 1위가 된다는 거죠. 애플과 구글과 이런 굴지의 글로벌 회사와 플랫폼을 갖춘 회사와 싸우기는 부담스럽다 이거죠. 만약에 애플이 LG를 무시하고 짓밟는다 그러면 그 뒤에는 LG카 나옵니다. LG도 선택할 길이 없어요. 직접 만듭니다. 만약에 애플이 LG전자를 손을 안 잡는다 그러면 LG가 직접 완성차를 만들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LG전자랑 손을 잡을 거예요. 왜냐하면 LG전자가 구글이나 소니나 다른 글로벌 회사의 협력업체의 그 선두권을 뺏긴다면 애플카는 치명타를 받는 거예요. 든든한 동맹을 뺏깁니까? 최고의 애플카를 만들 수 있는 동맹 회사를 타 회사한테 뺏길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포스콘? 레벨이 안 돼요. 포스콘은 깜이 안 됩니다. LG전자가 애플카의 모빌리티 파운드리 선정이 될 거라고 90% 이상을 예측합니다. LG전자 전장 가동률 100% 넘었다. 그리고 BMW, 포스바겐과 협의한다. LG전자는 애플과와 계약을 안 한데도 저절로 큽니다. 왜냐하면 굴지의 회사가 지금 BMW, 포스바겐, 벤츠, 프랑스 르노, 미국의 GM 벌써 굴지의 회사과 계약을 했어요. 애플이 만약에 LG랑 손을 안 잡는다면 이쪽 회사가 집중하기 때문에 클 거예요. 그래서 LG전자는 미래차 위탁 생산에서 세계 1위의 회사가 될 거예요. 그 이유는 텔레메테스에 있습니다. 텔레메테스는 세계 1위인데 점유율이 23.9%입니다. 이쪽 기술이 통신과 연동되기 때문에 아무나 못합니다. 작년에 전장 가동률은 85.3%였는데 올해 후반기 들어서는 100%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가동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벌써 시장이 느려서 그렇지 LG전자는 벌써 200% 300% 터졌어야 될 타이밍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벌써 실적이 보이고 수주가 100조가 넘는 시대가 왔는데 세상은 좀 느리고 그렇습니다. 외국인 기관들 바보들이에요. 아닌가 생각하지 마시고 신념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돼요. 결국엔 1년 뒤 2년 뒤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갈 거예요. 애플카가 터지면서 한 방에 갈 겁니다. LG전자는 가전의 세계 1위입니다. 물론 삼성전자하고 비슷비슷한데 소비자 관심도가 LG전자가 3대2로 삼성전자를 이겼다고 합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가전, LG전자 못 따라옵니다. LG전자가 뭐 여러가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색다른 주거관광, 봄보야지 뭐 이런 거 했나는데 여기에 이런 것도 하고 있구나. 이동식 감미된 고객 맞춤형 주거 공간이라고 하네요. 이런 신 이동식 주택은 가전이 LG전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융합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하고 있다. 근데 이 안에 가전은 다 LG전자다. LG 스마트 코티지 고효율 에너지 기술 집약이고요. LG전자 제품이 다 들어가니까 LG전자 제품 가전이 전기세가 덜 들어가요. 그만큼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요. 그리고 프리미엄 가전 묘듈러 주택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 갖췄다. 충전기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붕에는 태양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광 패널이 있어가지고 원래 LG전자가 태양광 패널도 사업도 했는데 올해 철수했죠. 전기 요금이 확 줄인다. LG전자 디자인상 싹쓸이 했다. 디자인이 이쁩니다. 이게 공기청정기인데 탁자도 되고 디자인도 되고요. 또 무대 조명도 하단에 깔리고요. 그리고 상단에는 무선 충전 기술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LG전자가 디자인을 잘 만드는구나. 디자인이 이쁘구나. 물론 그게 핵심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디자인은 기본인 거고 저는 여기서 핵심이 뭐냐? 기술이 융합되는구나. 가구와 공기청정기가 융합이 됐고 조명이 융합이 됐고
충전 기술이 융합이 됐다. 이런 융합을 전 세계에서 잘할 회사는 LG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LG전자가 매우 강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앞으로의 미래차는 전장 부품 매출이 70까지 올라갑니다. 50에서 70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급성장하겠죠. 저는 또 2차 전지가 지금 대한민국이 2차 전지에 좀 미쳤는데, 좀 약간 죽긴 죽었는데 2차 전지가 경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아직까지 완벽한 공부를 안 했지만 수소차와 전기차의 싸움이 한번 또 큰 싸움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수소의 시대가 안 올 것 같지만 수소차의 시대가 분명히 저는 온다고 생각해요. 만약 수소차의 시대가 온다, 지금 2차 전지 소재 업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하지만 수소차 시대가 오든지 전기차 시대가 오든지 이 자율주행차 전장 부품 시대는 똑같아요. 수소차 시대가 와도 자율주행차 전장 부품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확률적으로 앞으로의 미래는 배터리보다는 저는 자율주행차 부품이 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매출도 많이 올라가고요. 배터리는 지금 30% 정도인데요. 여기서 지속적으로 내려올 거예요. 한 20까지 저는 내려온다고 생각해요. 이제 자동차가 이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화 공간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의 비중은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자동차에 가전이 들어가고 전자부품이 들어가고, 가전도 LG전자가 다 만들지 않습니까? 가전도 이제는 생활 공간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미래차에 가전이 많이 들어가요. LG전자가 10배 간다고 생각합니다. LG전자가 이 연간 실적, 미래 실적인데요. 알고 보면 LG전자가 지속적인 성장을 했어요. 지속적인 성장을 뭡니까? 매출액입니다. 19년도에 62조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5년도에는 96조, 30년도에 130조가 됩니다. LG전자가 공룡인데도 지속적인 성장을 했어요. 그러나 주식은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수평이었어요. 알고 보면 LG전자가 엄청난 성장을 한 겁니다. 거의 10년 동안 배가 오르는 성장을 한 거예요.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을 할 거예요. 당연히 성장을 하게 되면 영업이익도 따라 올라옵니다. 25년, 2년 뒤에는 5조의 시대가 와요. 영업이익 5조의 시대. 점점 더 오를 거예요. 2030년도에는 저는 영업이익이 10조 시대가 온다고 생각하고요. 시가총액은 100조. 지금 시가총액이 16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16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최소 5배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때가 되면 주식은 과열이 되고 버블이 생깁니다. 여기다가 5배에다가 버블을 또 해줘야 돼요. 주식은 버블이 들어가거든요. 버블 2배. 에코프로 버블이지 않습니까? LG화학도 버블이지 않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거 다 버블이거든요. 그러나 미래를 10년 땡고 오기 때문에 버블이라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에코프로 버블 아닐 수도 있습니다. 10년의 미래를 딱 땡겨온 거예요. LG전자도 그때는 시장에서 인기가 많으면 5배가 아니라 버블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0배가 터진다는 거예요. LG전자가 100만원 가는 시대가 저는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LG전자 가치평가를 돈세형 스타일로 하면 지금 시가총액은 16조입니다. 많이 빠졌죠. 20조에서 많이 빠진 거예요. 매수 타임이나 보는 거예요. 24년 매출은 85조 예상하거든요. 매우 저평가죠. 23년 영업이익은 4조 4천억 정도 나옵니다. 매우 저평가죠. 돈세형 가치로 평가를 하면 176%, 지금 가치에서도 176%가 상승 여력이 있고요. 적정 가격은 보통주는 27만원이고 우선주는 13만 6천원까지 상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미래 먹거리가 매우 많죠. 애플카와 협업이 가능하고 자율주행차 전장 부품 시장이 1위를 달릴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는 돈 되기 시작합니다. TV 가전이 플랫폼으로 가고 있고 로봇도 능력이 있고 의료기, LG전자가 자율주행차 전장 부품을 만들면서 반도체를 안 놓치려고 해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핵심이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로 간다는 이야기죠. 괜찮을 것 같아요. LG전자가 인공지능 이야기하셨습니까? 인공지능 S1인가가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LG그룹이 인공지능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고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아직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LG그룹이 삼성을 제낄 수도 있어요. 선두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어찌 그렇게 미래를 잘 보고 투자를 많이 했는지. 로봇 했죠. 인공지능 했죠. 미래차에 했죠. LG전자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LG는 무조건 투자하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LG가 주식이 안 간다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거고 LG 공부해 주시면 진짜 LG 멋져버립니다. 충전사업도 하고 있죠. 돈세형이 LG전자 투자 현황인데요. 32,000주를 갖고 있고 평균 단가는 42,000원이에요. 13억을 투자했고요. 수익률은 8%밖에 안 났어요.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죠. 30% 났다가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아직도 1억을 벌고 있는데 저는 이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3년 전, 2년 전에도 12억을 벌다가 지금 1억으로 내려온 거예요. 제 최종 목표는 30년도까지 안 팔 건데
50만 원 보고 있고요. LG전자 우선주 50만 원이 만약에 간다 그러면 돈세형은 148억을 벌게 돼 있습니다. 햄버거를 먹기 때문에 제가 13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148억을 저는 먹을 수 있다. 세금 내겠죠. 세금 당당하게 낼 생각입니다. 세금이 너무 많다? 그러면 그냥 자식들에게 만주 나눠주고 배우자에게도 만주 주고 그냥 상속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그런 계산까지 하고 상속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도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LG전자의 월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LG전자 바닥을 기고 있다가 여기서 어느 정도 올랐다가 이만큼이 엄청난 테마주처럼 상승을 했는데 이 테마주가 이렇게처럼 상승한 이유는 스마트폰 포기의 뉴스가 있었고요. 여기서 또 한 번 더 간 게 애플카 이슈 때문에 갔습니다. 스마트 때문에 이만큼 갔고요. 스마트폰 포기로 이만큼 갔고 이만큼은 애플카 이슈로 갔어요. 그러니 잘 보십시오. 스마트폰은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스마트폰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주식은 14만원 정도는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스마트폰을 안 하면서 기업이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위치는 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매도 세력인지 무슨 악재가 나오면서 악재도 아니에요. 그거 지금 조정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이 망설이지 말고 이 타임 때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크게 대번에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큰 상승이 바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애플카가 언제 뉴스가 터질지 모릅니다. 24년도에 발표를 한다니까 적어도 1년 내에 협력업체를 발표할 거예요. 발표하자마자 만약에 LG전자랑 손을 잡는다? 그럼 바로 이렇게 터지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실 건가요?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연간을 보면 더 이상 빠질 게 없어요. 연간을 보면 더 이상 빠질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더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바닥이라 보시면 돼요. 여기서 더 이상 빠질 게 없어요. 물론 전쟁이나 북한이 핵을 쏜다, 러시아가 핵을 쏘면 뭐 무너질 수 있는데 그거 말고는 제가 보기엔 LG전자가 빠질 게 없다. 그럼 뭐가 있느냐? 상승만 남았다. 이런 상승, 지속적인 상승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서 매수해서 이거를 먹으세요. 이 큰 거를. LG전자는 초량주기 때문에 재산의 40% 이상은 투자해도 돼요. 돈세형 13억 투자했지 않습니까? 재산의 반을 투자했어요. 재산의 반을. 확신 있고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LG전자 매수해서 100억 부자 갑시다.